정부의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지난해에만 5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청약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가던 이란 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며 주저앉던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을 회복하며 변동성 높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놓고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반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의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지난해에만 5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 순 발행액은 약 51조 6천억 원을 기록해 4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잔액도 1,02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특수채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역시 정부가 간접 보증합니다. 이번 증가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2020 재계 새로 뜬 CEO들을 통해 각 기업의 도전과 과제를 소개하는 2020 뉴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전명가의 새 사령탑 권봉섭 CEO가 이끄는 LG전자가 과연 어떠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전자의 새 사령탑에 선임된 권봉석 LG전자 사장. 1987년 LG전자 입사 후 전략과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등 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융합형 전략가로 불립니다. 그는 구광모 회장 체제에 들어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한층 속도를 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권 사장은 TV 부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돌돌 말리는 롤러블 올레드 TV를 출시해 신가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또한 고화질 8K TV 라인업 강화 등 LG전자의 TV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전 명가의 자리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로봇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일상용 로봇 출시를 목표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 분야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두 부분의 반등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가 관건인데 권 사장은 절치부심을 통해 올해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평택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이전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손실 규모를 줄이고 수익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 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4,97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 8,928명으로 2009년 5월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가입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 인기 단지의 로또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청약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입가경으로 가던 이란 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며 주저앉던 증시도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맞대응에 선을 긋고 대이란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추며 글로벌 증시도 안정을 찾았는데요. 우리 시장도 2200선을 회복하며 변동성 강했던 한 주를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든든히 지켜준 건 역시나 맏형 삼성전자였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에 출렁이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코스피는 1.38%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2206.3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한 주간 0.46% 상승하며 673.0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이 1조 2,541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2,145억 원, 1조 404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1,966억 원, 417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2,457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에 시장은 주 초반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국내 시장 역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맞대응에 선을 긋고 대이란 경제 제재에 방점을 찍으며 시장 상황이 다시 반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은 최근 스위스 외교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아왔으며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전 미국인들이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CNN 보도가 나오며 증시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유가에 민감한 유가 관련주와 군사 충돌 가능성에 방산주들이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급등 흐름을 보이던 이들 섹터는 9일부터 급락으로 추세를 전환했는데 스페코는 2.7% 내리며 급등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평소 거래량이 없던 종목들이 강한 테마를 형성하며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지럽지만 맏형 삼성전자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7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하며 시장 하락을 막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020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두 종목 모두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강한 변동성을 가져왔던 이란 사태가 진정되며 국내 증시도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실적이 바닥은 지났다는 긍정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는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놓고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반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료정보와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을거리인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오늘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10개 ICT 관련 협회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이자 또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OLED 레이저 장비. 휴대폰과 TV 등 다양한 곳에 이 레이저 장비가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하고 태양광으로 사업군 확대에 나선 제조용 레이저 장비 업체 코스닥 상장기업 LIS를 만나봅니다. 레이저를 활용해 필름과 유리를 정밀하게 자르고 구부려줍니다. OLED 패널을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잘라주고 디자인에 맞게 깎아주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디스플레이 후공정 분야에서 레이저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LIS의 안양 본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 핸드폰의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커팅 및 실링, 즉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IS는 BOE, 티안마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시장이 침체를 겪자 중국에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LIS는 다른 업체들보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IS는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2018년 회계연도에는 2천억 정도를 중국발 OLED 장비를 수출을 해서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LIS는 2016년 324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점유율을 늘린 결과입니다. LIS는 중국 내 OLED 후공정 커팅 장비 부문 점유율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디스플레이 투자로 LIS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전옥스, BOE 등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OLED 생산 라인 건설에 나섰습니다. LIS의 장비 발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향후 몇 년간 OLED 시장의 초과 수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OLED 생산 라인에 2026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5 계획에 따라 OLE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시장성과 성장성이 큰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기업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LIS는 현지 업체에 지분을 넘기는 전략적 제휴가 필수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중국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러나 LIS는 두 회사의 상생 효과를 극대화해 함께 성장하는 윈윈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저희 LIS는 중국 영업을 강화해주고 중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중국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야웨이 머신이 최대 주주가 된 것은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LIS에게 강력한 파트너가 생긴 셈이며 실제로 경영은 한국 경영진이 그대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중국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가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꾀한다는 겁니다. 현지 합작법인을 활용하면 중국 현지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메딘 차이나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지화 달성 시 타 경쟁사 대비 확고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나섭니다. LIS는 새로운 먹거리로 태양광과 2차 전지 등을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레이저 장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중국 IT 시장,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레이저 장비 분야를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데다 중국 영업망을 확보한 만큼 시장 진입이 한결 쉬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야웨이와 함께 다수 고객사와 기술 미팅을 시작했고 신규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IS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레이저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활용되는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장비 분야에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LIS는 합작법인의 중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입지를 공고히 한 LIS. 글로벌 IT 제조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탁한 공기에 마음까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계속되다 오후에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외출하기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밤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대전과 청주는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3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은 아침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며 큰 추위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며 이맘때 겨울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주변에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이 2달 사이에 7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